안녕하십니까?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PL은 애티튜드 적성, 퍼서널리티 성격, 러닝 학습의 약자입니다. 즉, 본 검사는 적성을 진단하고 성격 특성을 평가해주며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최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그럼 검사 결과에 대한 프로파일 해석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검사는 신경심리에 기초하여 개발된 개인의 잠재성, 성격, 학습 처리 특성과 심리 상태 및 전략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전문 검사입니다. 4개의 타당도 척도와 4개의 전두엽 기능의 인지처리 척도, 3개의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에 대한 감각 처리 기능을 평가하고 있으며 10개의 방해 요인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검사는 평균 50, 표준 편차 10으로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점수들 중 40 이하의 점수를 보이는 척도는 심각한 갈등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APL 검사의 장점은 첫째는 적성, 성격, 학습 특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경심리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검사이므로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현재 문제가 되는 영역뿐만 아니라 문제 원인을 알 수 있어서 치료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표출되어 나타나는 행동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이 가능합니다. 먼저 타당도 척도를 보시겠습니다. 타당도 척도는 피검자가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또는 임의로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척도도입니다. 척도도는 LF, IC, DV, DS 총 4개 척도가 있습니다. 점수가 60 이하인 경우 타당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를 해석하기 전에 피검자가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F는 저빈도 척도입니다. T점수가 75점 이상 상승한 경우 피검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과에 가기를 좋아한다와 같은 질문에 일반적으로 예라는 대답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검자가 검사를 성실히 임하였는지 해석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IC는 비일관성 척도입니다. T점수가 76 이상일 경우 피검자가 문항에 일관성 있게 반응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해석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DV는 부정인상 척도입니다. T점수가 85 이상인 경우 부주의한 반응 또는 현재 생활 중에 어려움 호소, 부정적 과장 가능성을 시사하니 해석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DS는 긍정인상 척도입니다. 70일 이상 상승한 경우 현재 생활 속에 불편한 일이 거의 없거나 긍정인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시사되니 해석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사고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는 뇌의 전두엽에서 관여를 합니다. 뇌는 뇌의 국제화의 원리를 따라 각 정신기능들은 각 기능을 맡은 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 처리를 합니다. 각 정신기능들을 담당하는 다양한 뇌신경들의 발달은 사람마다 개인차를 보이며 이로 인해 각기 다른 잠재력과 독특한 성격 특성이 표출되며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할 때 역시 독특한 방식의 처리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전두엽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 순차적 방식, 조합적 방식, 사실처리, 추상처리 4가지 방식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발달 차이가 적성과 성격과 학습 영역에서 어떤 특성으로 표출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순서대로 일어나는 연속적 자극을 분석하는데 전문화된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발달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점수가 시퀘엔셜의 약자 S점수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한꺼번에 동시에 처리하거나 조합하는데 전문화된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발달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점수가 랜덤의 R점수입니다. 세 번째, 오감각을 기반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즉 사실 영역을 처리하는데 전문화된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발달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점수가 팩트의 F점수입니다. 네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원리, 개념 등의 추상 영역을 처리하는데 전문화된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발달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점수가 업스트랙트의 A 점수입니다. 순차 처리 점수가 높을수록, 즉 A 다음 B, B 다음 C, C 다음 D와 같은 순으로 처리하는 특성이 크며 이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적성도 순차가 있는 일을 선호하며 성격도 순차적인 특성이 있어 규칙적이거나 성실한 특성을 보이고 학습도 순서대로 교과서를 읽거나 순서대로 학습 내용을 제시할 때 더 잘 이해하며 성실하고 꾸준한 학습 행동을 보입니다. 변칙 처리 점수가 높을수록 A, B, C, D로 순서대로 처리하기보다 D, C, B, A나 B와 C를 바꾸거나 C 대신 F나 Z와 같은 새로운 것을 첨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등의 조합해서 처리하는 특성이 크며 이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적성도 변화가 있는 일을 선호하며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할 수 있습니다. 성격도 변화가 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변화들에 대한 수용력과 유연성이 높습니다. 학습도 변화가 없을 시 바로 지루해할 수 있으며 구조화된 학습 상황에서 산만함, 낮은 집중력을 보이기 쉽습니다. 현상적 사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실제로 보고 듣고 맛보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보이는 현상을 잘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적성도 오감으로 들어오는 사실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일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격도 오감으로 들어오는 자극에 민감하여 예민하여 작은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을 보입니다. 학습도 오감을 활용한 체험이나 실험, 실습 등의 실제적인 방식이 새로운 것을 더 빨리 익히고 적응하도록 기능합니다. 추상적 사고 점수가 높을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원리, 개념 등의 추상 영역을 잘 처리하며 이 점수가 낮은 사람들보다 적성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상하거나 기획하는 등의 영역에서 잠재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격도 생각에 기초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합리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학습도 원리나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개념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방식의 학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인지사고 특성은 SF, SA, RF, RA 네 가지로 두 개의 코드씩 구분하여 적성, 성격, 학습 특성을 각각 설명한 내용입니다. S와 R 중 더 높은 점수와 F와 A 중 더 높은 점수로 두 코드 점수를 분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SF는 S와 R 중에서 S 점수가 높고 F와 A 중에서 F 특성이 더 높은 경우이며 S와 F 사고가 잘 기능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검사 결과는 두 개의 코드로 해석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S, R, F, A 중 3개의 점수가 비슷하면 3코드로 볼 수 있으며 4개 점수 모두가 비슷하다면 4가지 코드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뇌 기능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각 처리 특성 프로파일을 보시겠습니다. 감각 특성은 측두엽의 언어 기능, 후두엽의 시각 기능, 두정엽의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들입니다. T 점수는 측두엽 기능의 평가로 TR 점수가 높을수록 읽기 능력이 우수할 수 있으며 TL 점수가 높을수록 듣기 능력의 교육이나 강의에 대한 청각 능력이 우수하며 TT 점수가 높으면 대화를 좋아하거나 말하기 능력이 우수할 수 있습니다. O 점수는 후두엽 기능의 평가로 OO 점수가 높을수록 시각적 관찰 능력이 우수할 수 있고 OD 점수가 높으면 그리기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 점수가 높을수록 시각적 표현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P 점수는 두정엽 기능의 평가로 PO 점수가 높을수록 사물을 조작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며 PA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적이며 PS가 높을수록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해 요인 검사 프로파일을 보시겠습니다. 심리 성격 영역 6개 척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감 FA 점수가 높을수록 변함없이 일관된 행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찰력 IN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조직의 목표, 상태 및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능력이 우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통제력 SC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우수하여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통 능력 COM 점수가 높을수록 상황에 따라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어 원만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임감 RE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솔선수범 LE 점수가 높을수록 앞장서서 행동하며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실천성이 우수합니다. 다음은 전략 4가지 소척도 프로파일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 전략 OLEA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조직을 지지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관리 전략 CR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 내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세 번째, 동기부여 전략 MO 점수가 높을수록 구성원들에게 어떤 목표를 생각하고 행동화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능력이 우수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대처 전략 ST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적절한 조절과 대처 전략이 우수할 수 있습니다. 본 검사의 점수는 평균 50이며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즉, 100명이 검사를 하였을 때 약 70명이 1표준 편차 40에서 60 점수 안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 표준 편차, 즉 40 이하 60 이상인 경우 우수하거나 약함을 시사합니다. 인지처리 특성과 감각처리 특성은 점수가 60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한 발달을 시사하며 점수가 40 이하인 경우 약한 발달을 시사합니다. 특히 30 이하의 점수는 100명 중 2에서 3명에 속하는 점수로 세부 진단과 치료 계획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방해 요인 척도 점수가 40에서 55 점수 내에 분포되어 있으면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점수가 60 이상인 척도들은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점수가 39 이하인 척도들은 현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 영역이 오니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사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